안녕하세요. 동아들 아빠입니다. 거의 헉소리도 안 나오는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은 주말에 CPI가 8.6%, 미국 5월 CPI죠. 나올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잘 버텼어요. 한 1% 빠졌나? 나스닥 한 3, 4% 빠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을 했었어서, 저도 이제 FOMC 회의 전까지만 잘 버텨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코인계는 더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이거 분명히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자이언트 스텝 또 뭐 우려먹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대문짝문하게 나오면서 인플레가 지금 정점이 아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발작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0.75%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어, 정말 잘 표현하셨고, 뭐, 나스닥도 물론이고, 코스피도 오늘 한 3.5%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저도 최근엔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뭐 국채를 다시 매입해야 된다든지 뭐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다들 힘든, 정말 블랙 먼데이가 된 것 같아요. 네, FOMC 회의가 이제 6월 16일 날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 있으니까 이 전까지는 이런 불안한 장세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그 발표한 이후에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이제 대부분은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그것보다 코인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셀시우스라고 대출 플랫폼이 출금을 중단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고 어, 그래서 거래 디파이 플랫폼도 타격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인데요. 좀 어렵지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셀시우스는 쉽게 말하면 고객들한테 코인 대출해주는 업체예요. 또는 이제 셀시우스가 이런 디파이 상품, 이자 상품에 예치를 하고 투자를 해서 그 이자를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약간 쓰리 쿠션으로 이자를 주는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그 대출해주고 이자 주고 하는 업체가 이제 출금 중단을 선언해가지고 셀시우스 자금이 아까 뭐 쓰리 쿠션으로 디파이 상품에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디파이 플랫폼들도 셀시우스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하겠죠. 그러니까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리도 플랫폼이란 곳은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가장 큰 규모여서 지난 주말 지금 CPI 발표된 그때부터 위험 신호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래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더 많이 떨어졌다.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 근데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금을 맡겼으면 1 이더를 맡겼으면 나중에 1 이더 꼭 바꿔줘야 돼. 이렇게 ST 이더라는 걸로 그러니까 1 이더를 맡기면 1 ST 이더를 제가 받는 거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1대1 교환이 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플랫폼에서 디패깅 됐다. 그러니까 ST 이더의 가치가 낮아져 버린 거죠. 공수표를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엄청 돌아다니는 짤이어서 근데 가장 잘 표현은 했어요. 근데 역시나 어렵긴 한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이자를 받고 싶어요. 이자를 받고 싶으면 아까 그 리도라는 플랫폼에 1 리더를 예치를 해요. 1 리더를 예치를 하면 나중에 이제 ST 이더라는 한 개 나 이더 나중에 줘야 돼 해서 그런 증표를 받는 건데 이렇게 맡기는 이유는 이자를 받기 위함이겠죠. 특히나 이더가 이제 머지를 앞두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합쳐진다는 건데 지금은 채굴하는 퍼우 개념에서 이제 포스 그 스테이킹 하면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뭐 하반기에 이게 머지가 일어날 거라고 하고 있죠. 사실 큰 호재인데 이렇게 내비두면 뭐하냐. 니네 여기 은행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라. 근데 32개 이상을 맡겨야 이자를 줘요. 4%를. 그러니까 개인들이 32개 이상을 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래서 리도라는 플랫폼이 니네 하나만 나한테 해봐. 그럼 내가 모아서 이거 맡기면 되니까 나한테 맡겨. 이래서 리도 플랫폼이란 게 나온 거고.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많이 맡긴 거죠. 그리고 ST더를 받았죠. 그럼 ST더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셀시우스나 에이브라는 대출 플랫폼한테 ST더를 담보로 잡히고 이더를 이거 1대1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70%까지 한 70% 정도까지 내가 이더 빌려줄게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더를 또 받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예치를 하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자를 다 받으면 좋은데 이자를 감당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손해 셀시우스가 손해가 1년 전부터 뭐 몇백만 달러였는데 은폐를 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네가 이제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그리고 이 ST 이더라는 증표도 한 개 이더를 못 주게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셀시우스가 쉽게 말하면 이자를 못 주니까 이제 다수의 고래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아, 나 이거 해지, 나 이자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원금만 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깨버리고 그냥 원금 가지고 탈출을 하려는 거죠. 뭐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약간은 거기다가 이제 루나 사태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딱 좋은 그래서 이제 대재앙이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또 생기냐면 넥소도 똑같은 데예요. 미국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 뭐 리플 같은 거 많은 사람들 여기 많이 맡겨 놓는데 여기서 이제 셀시우스를 내가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당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일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 셀시우스를 위하는 척하면서 넥소가 우리는 돈도 많고 탄탄하고 뭐 유동성도 많아서 셀시우스의 담보대출 포트폴리오 등 남은 적격 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해 주는 척하면서 내가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넥소가 그런 야심을 보여줬고, 근데 아직은 셀시우스는 나 버틸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얘네들만 문제가 아니라 테더는 사실 단골 사골 악재, 미국에서 계속 테더 이슈로 그 폭락을 일으킬 때마다 있었던 단골 메뉴인데요. 테더가 또 공격을 그 루나 사태 이후로 계속 받았었죠. 그래서 안 그래도 불안한 데다가 그래서 맨날 보고서 내고 우리는 뭐 채권에 투자했고 뭐 준비금 많다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셀시우스에도 투자를 많이 했나 봐요. 지금 자기들은 테더는 이제 항상 초과 담보를 유지하고 있어서 뭐 아무 영향이 없는데 셀시우스가 테더사로부터 10억 달러의 USDT를 대출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한 1조 2천억 원 되는 것 같은데 셀시우스 망하면 그거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테더도 위험하다. 지금 뭐 스테이블이든 뭐 대출 플랫폼이든 디패깅 이슈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예전에 루나 사태 얘기 드리면서 트론이 제2의 타겟이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동안은 평화롭게 잘 지냈죠. 그래서 좀 준비하는 것 같더니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갑자기 뭐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폴로닉스는 뭐 저도 알고 있는 꽤 큰 거래소로 알고 있는데 8년 이상 운영되어 온 암호화폐 거래소로 우리 색깔의 새로운 폴로닉스를 사용자들에게 선보일 예정. 지금 뭐 색깔 선보이고 뭐 디자인하고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정신 6월 9일자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USDD 트론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2% 디패깅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 1달러로 바꿔줘야 되는데 USDD를 산 사람한테 0.9798달러로 밖에 못 바꿔주는 거죠. 0.98달러한테. 그러니까 이게 2%가 별거 아니게 보이지만 이거는 약속인 거거든요. 약속을 깨버리면 신뢰가 깨지면서 루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지금 뭐 거래소를 인수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부랴부랴 5천만 달러를 뭐 BTC나 트론을 보유하고 있고 USDD 패깅 방어 위해서 7억 USDC 투입. 제가 볼 때 USDC 말고는 지금 다 위험합니다. USDC는 뭐 예전 말씀드렸지만 서클사가 있었고 그 뒤에 뭐 블랙락이랑 뭐 여러 큰 뭐 골드만삭스 등 많이 투자를 해놓은 곳이라서 USDC를 제외한 모든 곳 뭐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USDD 패깅 방어 위해서 7억 USDC를 투입했고 또 선물 공매도 공격 방어에 20억 달러를 투입했다. 다 오늘자 얘기예요, 지금. 이것만 어제 거고. 그래서 음, 실제로 이 숏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트론 리저브 다오, 뭐 탈중앙화, 뭐 준비금 단체, 뭐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숏 세력과 싸우기 위해 20억 달러 투입을 할 거다. 그들은 24시간도 못 버티고 숏 스퀴즈가 나와서 결국 가격이 뭐 오를 거다. 이제 자기 희망사항을 써놓은 거고, 저스틴 선이. 뭐 트론도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얼른 살 길 찾아라. 지금 뭐 거래소 인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인데요. 뭐 전쟁 중이죠. 정말 뭐 패깅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안 그래도 지금 금리 올린다 그러고 여러 뭐 전쟁한다 그러고 악재가 많은데다가 코인은 이게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 뭘까? 사실 뾰족한 건 없어요. 저도 그냥 머리를 돌려서 최대한 생각을 해보고 최선을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최선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를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만 비트를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뭐 가장 좋고 왜냐면 비트를 지금 뭐 얼마든 사봤자 또 몰릴 거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하락장이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BTC 장, 업비트에도 있죠. BTC 장에 들어가서 뭐 이더리움이 됐든 뭐 리플이 됐든 걔를 또 마이너스 5%, 10%, 15%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면 좋은 거고 안 사줘도 많은 거고 어찌됐든 또 한 번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비트가 아무래도 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비트가 아무래도 알트보다는 더 방어를 하는 축에 속하니까 이렇게 무서울 때는 비트를 사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나는 비트 답답해서 못 사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알트를 사신다면 사실 나한테 지금 없는 거 사는 게 저는 좋겠더라고 보는데 왜냐면 엄청 많이 물려 있는 거 사봤자 티도 안 나잖아요. 근데 새로운 걸 사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빨리 빨간불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고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멘탈을 위해서라도 안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사고 싶었던 게 있으면 뭐 매수를 하는 거 좋다. 대신에 지금 알트 엄청 빠지는 기간이니까 웬만하면 비트를 사셔라.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그걸 말씀드렸고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혼자만 튀는 알트가 있으면 매도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제 기준은 뭐 30%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라이트코인 유이빔, 뭐 상패빔도 있었고 네오도 뭐 큰 발표도 없었는데 한 20%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20%면 사실 제 기준은 아닌데 20%대 뭐 파신 분이 있으면 좋고 못 파셨다면 뭐 예를 들어 17,000원 찍고 15,000원 내려왔다. 그러면 근데 지금 발견했다. 그러면 17,000원, 18,000원, 19,000원에 지금 발견한 그때라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안 사지면 또 안 팔리면 많은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혼자만 튀는 다 하락장인데 걔만 튄다면 걔도 분명 반드시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는 정말 모험수라 사실 비추인데 어,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산을 목표로 하는 5배 이하 숏 제가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어, 청산을 목표로 왜 하냐면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 심해지면 진짜 멘탈이 나가잖아요. 나도 아래로 걸고 싶은 것 같고, 아래로 걸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큰 돈으로 하면 큰일 나고요. 제가 빗소 활용이라고 했는데, 비체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주 빗소 뭐 정말 티끌만큼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모으면 뭐 4달러, 5달러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더 적은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이제 바이낸스나 뭐 게이트아이오나 이렇게 또 아니면 뭐 리플 가지고 계시면 뭐 솔로라든지 뭐 스파크라든지 뭐 이런 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어차피 뭔가 좀 가외돈 같고 여윳돈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4달러 정도를 보내요. 그래서 뭐 내가 별로 향후에 안 좋게 보는 뭐 트론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아니면 뭐 내가 별로 전망을 안 좋게 보는 코인들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뭐 비트코인을 해도 좋고 그런 걸뭐 5배 이하 뭐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숏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숏이 이게 청산이 되면 내 목표로 한다 그랬잖아요. 청산을. 이게 청산이 돼버리면 내 가지고 있는 코인이 오르니까 좋은 거고 계속 떨어졌다.
숏으로. 그러면 이제 얘 자체가 이제 뭐 4달러든 5달러든 이거 불어나서 뭐 치킨 값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걸 이제 빼서 뭐 치킨을 사 드시든지 그런 소소한 재미도 있어서 좋은 거고. 그래서 3번도 정말 청산을 목표로 한다면 좀 그럴듯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뭐 과거를 공부하며 가만히 있기. 사실 이게 베스트인데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는데 과거에 이런 힘든 상황에서 회복된 역사라든지 고수들은 뭐 했다든지 이런 걸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힘든 장은. 그래서 제가 4번으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캠피셔 책을 계속 설명도 해드리고 많이 봤었는데 되게 얄밉게 잘해요. 살 떨리는 증시에서 이런 투자 기재분들이 10개를 찍었대요. 캠피셔 형님이. 근데 그중에 인텔 마이너스 9%된 거 빼고는 다 뭐 15%, 17%, 11%뭐 이래요. 최근 한 달간 주가가. 도대체 물론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주 위주긴 하신 것 같은데 또 워런 버핏도 불타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 원유주를 기존에도 많이 샀지만 올랐는데도 또 사셨어요. 이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보고 추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배워서 나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배워야죠.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왜 이걸 샀을까?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하워드 막스라고 또 투자의 대가 형님이 계신데 이분도 코인에 대해서 뭐 버핏은 물론 먼 거랑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또 좋게 평가를 하셨어요. 6월 9일, 10일 날 나온 뭐 칼럼 같은 건데 비트코인은 뭐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2020년에 5천 달러였지만 21년엔 6만 8천 달러까지 급등했다. 그리고 또 갤브레이스의 표현, 또 투자 고수님인데 9세대는 그 가치를 지각할 만한 통찰력을 갖추지 못한 집단이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 옛날 사람들은 비트코인 아무도 지금 거의 안 갖고 있다.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되게 괜찮게 또 평가를 해주시고 그래서 코인의 미래를 너무 암울하게 보고 없어질 것 같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요. 또 항상 신문물에 대한 반감이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썼던 글 일부를 가져왔는데 철도도 반대했었고 비행기도 반대했었고 말똥 때문에 뭐 자동차도 제가 최근 글에서 말씀드렸는데 철도도 처음 나왔을 때만 이거 다 유대인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돈 번 건데요. 전에는 뭐 또 24km 이상 달리면 견딜 수 없다. 악마의 기계다. 이건 눈, 코, 입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터널에서는 질식사하고 뭐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근데 결국은 로스차일드 애들이 또 철도를 깔아버려요. 그래서 큰 부를 창출해요. 반대가 엄청 심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로몬 여기 로스차일드 가문은 철도 주식 1만 2천 주를 발행해가지고 8천 주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4천 주는 선착순으로 판매를 해요. 이 4천 주 판매할 때도 자기들 끈앞풀을 엄청 투입해가지고 뭐 경쟁을 뭐라 하죠? 야바이꾼처럼 막 더 살려고 하고 뭐 유발시키고 경쟁시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이렇게 주식도 엄청나게 팔고 돈도 벌고 뭐 라이트 형제들 비행기 얘기 다 하실 텐데 얘네들 비행기 떼었을 때 아무도 관심도 없었어요. 뭐 믿지도 않았고 이제 나중에 기자들도 한참 후에 와서 이제 취재를 한 거고 이거 뭐 라이트 형제들 알려줬던 박사님도 니네 같은 정말 이렇게 있었는데 어리숙하고 뭐 허접한 애들이 니네가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막 비난을 하시고 라이트 형제의 라이벌은 화병 나서 죽고 다 이런 식으로 말똥 때문에 뭐 세계 멸망한다고 했지만 자동차가 나와서 결국 구제하고 뭐 핸드폰이 나왔고 어차피 다 겪는 거예요. 한 번씩은 겪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비트코인, 금, 나스닥을 100짜리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한 10년 전부터 해서 이제 투자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건데 비트코인은 뭐 22만 퍼센트?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도 이제 우리가 뭐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금은 여기 34%. 나스닥 이거 뭐 미국에서 나름 잘 나간다고 하는 것도 200, 391%.
근데 비트코인에 비하면 일직선이에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음에도 아직도 이렇게 무서운 거죠. 철도, 비행기, 말동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를 공부해 보시고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되고 뭐 페이팔이 쓴다 그러고 맥도날드가 쓴다 그러면서 왜 이제 나중에 어떻게 금융 세력들이 뒤통수를 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멘탈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믿기 힘들겠지만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드시 회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때묻지 않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고 지금 뭐 규제조차 없잖아요. 완전 초창기여서 세력들이 완전 주무르기 최적화된 자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부침은 있지만 그래서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 박살난 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제 저점 매수를 하고 있을 거고 분명히 때가 되면 일으켜 세워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뭐 유대인이든 금융 세력들은 계속 이렇게 돈 버는 방식이 항상 이래 왔어요. 이래 왔어요. 항상 폭등시키면 폭락시키고, 폭락시키면 나중에 폭등시키고. 그래서 이런 공부도 좀 해보시고, 어, 긍정적인 생각도 하시면서 힘든 시기 멘탈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